강의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이게 아마 온라인으로 들으셨던 첫 번째 슬라이드 같아요. 근데 그 데이터가 도대체 데이터 하는데 데이터가 뭐냐예요. 사실은 데이터의 원로 논걸 찾으면 데이텀의 복수죠. 재료, 자료, 논거 뭐 이런 뜻이 이제 데이텀이 되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데이터다라고 하는데 그냥 뭐 저가 정의하기에 대부분의 책에서 정의되기로는 데이터란 의미를 갖는 사실입니다. 의미를 갖는 사실. 그냥 숫자, 데이터로 보기에는 이 숫자가 키, 153이라는 키, 아니면 67이라는 몸무게.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붙고 그게 사실이 돼야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냥 숫자라 그래서 데이터가 아닌 거죠.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죠. 2123, 2716. 그냥 이게 전화번호야 라고 의미를 붙였을 때 그게 사실이면 그런 전화번호가 있으면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의미를 갖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러면 데이터를 모아놓은 게 뭐냐, 그게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기지죠. 베이스가 기지잖아, 그 공군 기지처럼. 네, 예, 맞아요. 예습 강의 자료입니다. 요거 그냥 한번 쑥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는, 네, 정형 데이터는 이런 엑셀과 같은 엑셀의 표죠, 표. 그래서 그걸 정형화 됐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 정형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그 정형 데이터의 특징은 요게 이제 필드라 그래요. 요거 학번 필드 또는 학번 속성이라 그래요. 이름 속성, 이름 필드, 우편번호 속성, 우편번호 필드, 주소 속성, 뭐 이런 식으로 각 컬럼을 속성 또는 필드라고 그러는데 그들의 의미가 다 있게 되고요. 예. 요거는 PPT 따로 안 올라왔는데 여러분 동영상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형 데이터는 형식이 요게 또 이런 식으로 이게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레코드가 하나씩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여기 그리고 뭐 철수에 대해서도 생기고. 그럼 결국은 요걸 이제 레코드라 그래요. 요거 하나 지금 얘는 하나짜리, 요거 2개짜리 레코드인데요. 레코드가 제일 작은 단위입니다. 우리가 정형 데이터에서 뭔가 표현하는. 그래서 여기 있는 레코드는 학생 한 명에 대한 제일 작은 레코드 단위, 레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정형이다. 엑셀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형 데이터베이스는 정형 데이터만 모아놓은 겁니다. 정형 레코드, 이거 지금 정형 레코드들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게 군인처럼 모두가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군인들이 모여있는 베이스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우리가 옛날부터 써왔던 건데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어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데이터 쪽에 이제는 아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로 정형 데이터로 정보를 저장하는 관계고요. 대부분의 OLTP, 그죠? OLTP 시스템, 그러니까 곧 운영계죠. 대부분의 운영계 시스템은 다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정형 데이터베이스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죽고 여러분들 손자 살아남을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명사와 같은 겁니다. 명사. 그래서 골격을 이루는 거고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형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정형 데이터베이스는 정형 레코드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곧 정형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엑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게 표가 하나가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여러 개 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표들을 나누어서
어떤 유사한 레코드들을 묶어서 하나의 표로 넣습니다. 그래서 요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레코드는 학생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이고요. 테이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목을 저장하는 테이블입니다. 과목 정보. 그러니까 한 로가 한 과목이죠. 빅데이터 지식 탐사 그러면 요게 한 과목이에요. 그렇게. 그 다음에 분반. 과목이 여러 분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분반 테이블. 그죠? 그래서 정형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의 테이블로 구성되고 한 테이블은 엑셀과 같은 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성적입니다. 각각에서. 그 다음에 선수 과목 정보. 이런 식으로 몇 개의 분리된 테이블로 구성된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구조로 연세대학교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부에 관계 운영계 시스템 여러분들 뭐 수강 신청, 뭐 성적 관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테이블들이 모여서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정형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랑 대응되는 정형 데이터가 아닌 것들은 다 이제 비정형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특히 무정형 형태가 없어요. 어떤 걸까요? 이런 거죠. 그냥 그 아레아 파일이나 책이나 뭐 이런 내용들 동영상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정형이라고 그러고요. 아까 군인이랑 다르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다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형태가 없죠. 그래서 이걸 무정형 데이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정형과 무정형 사이에 반정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반정형은 말 그대로 부분적으로 정형이고 부분적으로 무정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구매 시간하고 카드 번호 금액 요 각진 거죠. 얘는 모든 레코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요 세 개의 속성은. 그래서 아이고야, 이 세 개의 속성은. 그래서 이 부분이 정형이에요. 정형.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쪽은 구매한 상품들. 어떤 사람은 하나 사고 어떤 사람은 10개 사고 어떤 사람은 20개 사고 막 이래서 이거는 무정형입니다. 그래서 정형과 무정형이 같이 있다. 그래서 이런 애를 반정형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 이 XML이라는 포맷이 있어요. 여러분들 HTML로 웹 보듯이 얘도 반정형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반정형은 XML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XML은 시험에 안 낼게요. 그냥 반정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XML 정도 아셔도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정형 또 용어 중에 하나가 비정형이라는 또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거 뭐예요? 정형이 아닌 거죠. 비정형 그럼 정형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반정형과 무정형을 다 통칭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정형 그러면 무정형이거나 반정형인 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용어 정의로. 그래서 이게 지금 아레아 파일이거나 아까 얘기한 XML 그죠? HTML 뭐 이런 것도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쉽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더 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개념이에요. 데이터가 뭐냐. 그래서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좋으라고 데이터가 뭔지를 가장 이해하기 좋으라고 고민하다가 비유를 찾은 게 물이에요. 물. 그래서 데이터는 물로 비유하겠다예요. 물로. 그죠? 한번 내 말이 맞는지 한번 여러분 봤으니까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진짜 동그란 거 이거 정형이고요. 이렇게 막 엉클어진 거 비정형이다 이거지. 그죠? 뭐 요렇게 보셔도 되고 네. 그래서 물로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모양을 보는 것보다 자, 이렇게 보시다. 하여튼 요게 어디에 담겨 있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물이 정형된 틀에 물은 데이터인데 요렇게 수영장 물이요. 이게 정형이죠. 직사각형의 물을 넣었잖아. 그래서 이거는 정형 데이터다라고 저는 비유할 거고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요 식수통 맞죠? 이것도 정형된 통 또는 물병 이게 다 그 모양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물들은 다 정형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무정형은 뭐냐? 여기 뒤에 있는 대로 바닷물이 담겨져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정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이 물정형이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어디서 시작했냐면 정형 데이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여러분들이 정형 데이터를 진짜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정형 데이터. 자, 그래서 정형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런 정형 데이터는 이런 물통에 넣어야 되고요. 이 물통을 신선하게 물을 보관하려면 어디다 보관해야 돼요? 냉장고죠. 그죠? 냉장고. 그래서 정형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특히 정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되겠죠. 여기가 냉장고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될 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는 뭐고,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정형 데이터들, 이게 지금 다 물통에 들어가서 냉장고에 넣지, 냉장고에 진짜 물을 한꺼번에 어떤 통에 안 넣고 넣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담기는 정형 도구, 정형 컨테이너죠. 거기에 담기는 물들이 다 정형 데이터고, 이런 물병이나 이런 거, 이게 정형 데이터고, 이들을 신선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정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걔가 곧 냉장고다. 요거 이해되세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란 용어를 이해하셔야 돼서 요걸 요 비유를 한 겁니다. 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여러분들 유명한 오라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거예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영어로 DBMS예요. 요거는 거의 고유 명사입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IT 하는 사람한테 DBMS 뭐예요? 그러면 다 알아요. 그래서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요거 다 시험에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DBMS 뭐 하냐?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생성하고 저장하는 프로그램들이 모인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물을 정형화시켜서 요 정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오라클 같은 그런 데 넣어서 관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다른 말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동치입니다. 왜? 관계형 DB가 정형 DB거든요. 딴 게 없어요. 정형 DB는 다 관계형 DB로 합니다. 그래서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RDBMS 그러면 정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고, 오라클, 많이 보신 오라클, MySQL, 아이고 이거 자꾸 가죠? 죄송합니다. MySQL, SQL 서버, 국산으로 티베로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는 아니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특히 얘들은 정형, 관계형만 관리하는, 이 물통에 있는 것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나요? 오라클, MySQL, SQL 서버, 티베로, 이게 뭐다는 이제는 아셔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라. 이 모드들은 이건 지금 상표고요. 얘들은 상표입니다. 그거에 대응되는 게 공통적인 게 이들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라는 거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정형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의 집합이다. 이게 프로그램의 집합이라고 그랬죠. 네? 이게 왜 잡히지 않죠? 포인터를 지우고, 중요한 게 얘는 관리 시스템은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요. 소프트웨어들의 모임입니다. 데이터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들의 모임이에요. 데이터는 아니고 정형 데이터만 관리하고 생성하고 유지하는. 그래서 DBMS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데이터형, 그게 뭐예요? 사람 이름 그러면 한글 뭐 이런 통을 정의하는 겁니다. 물을 담는 통. 그래서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하느냐, 숫자냐, 캐릭터냐,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제약 조건은 뭐예요? 여러분들 성적 또 저장이 돼야죠. 테이블에. 뭐 그러면 요게 이제 구조예요. 요 구조. 요 밑에 있는 건 데이터고요. 이거는 아니에요. 요 위에 있는 틀을 정의하는 겁니다. 나는 학생의 학번, 이름, 우선편 번호, 주소
제약 여부를 저장할래. 그럼 뭐예요? 아직 데이터는 안 만든 거고 지금 냉장고에 넣기 위한 요 물통이죠. 물통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게 데이터베이스 정의예요. 이해되셨나요? 아마 들으셨으면 다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성적을 정의할 때는 A, B, C, D, F, E는 없죠. 왜? 어느 대학도 E라는 성적은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정의해야 됩니다. 이 속성은 성적인데 값으로 A 뿔, A 제로, A 마이너스 뭐 해가지고 F까지 가는데 E는 없다. F까지만 간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미리 정의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정의를 하면 이 정의를 어디서 하냐? DBMS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 데서 하면 안 되고 요 냉장고에다가 먼저 정의를 해야 되고 그 정의의 결과는 냉장고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요 틀을 새롭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양한 저장 공간이 있죠. 이렇게 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란 구조입니다. 구조.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요거죠, 요거. 엑셀의 헤더 부분 위에 요건 아니에요. 요건 데이터라. 그래서 걔네들을 내가 어떤 애들을 저장할 건지 속성 이름을 저장하는 거고 데이터 타입을 저장하는 거라 지금 우리 비유로 보면 물이 담길 수 있는 통들을 저장하는 겁니다. 이게 정의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필요한 내 목적에 맞는 물을 담을 왜? 물이 데이터니까 그죠? 내 목적에 맞는 물을 정의하는 게 데이터 정의고요. 그렇게 정의된 게 스키마다 이렇게 보시면 스키마 골격이죠. 우리 청사진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정의하는 게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거다. 어디서? DBMS의 기능이에요. 얘는 DBMS가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라클이나 MySQL 사면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한테 딱 맞는 정형 스키마를 정의한다. 그게 DBMS에서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 기능 DBMS의 두 번째 기능은 실제 데이터를 가공하는 기능입니다. 무슨 얘기냐? 틀만 있으면 안 되죠. 실제로 데이터도 넣고 물도 넣고 물을 빼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레코드를 새로운 정보를 넣는다. 음식을 추가하는 거고 저장한다. 냉장, 냉동 보관하는 게 냉장고가 잘하는 일이죠. 왜? 상하지 않게. 데이터도 상합니다. 주민번호들도 없는 주민번호가 실제 정의 안 된 데이터도 있어서 옛날에 문제가 됐죠. 어떤 주민번호는 두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옛날에. 그게 다 상한 데이터입니다. 자, 그다음에 검색. 음식을 냉장고에서 꺼내는 거죠. 물을. 그다음에 삭제.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이 뭐 이런 정보가 필요 없다. 뭐 학교를 졸업해서 재학생에서 빼야 되겠다. 이 학생들을. 뭐 그러면 그게 삭제입니다. 물을 빼내는 거죠. 더 이상 여기다 안 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냉장고가 물을 저장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틀이라면 거기서 물을 꺼내 마시고 추가하고 버리고 뭐 이런 모든 기능이 다 데이터베이스 가공이고요. 그걸 지원하는 게 DBMS의 또 다른 기능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DBMS 되게 중요해요. 데이터 이해할 때.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능이 데이터를 가공하는 거죠. 첫 번째는 데이터가 담길 수 있는 틀을 정의하는 거고, 자, 그 다음이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죠. 들어가 있는 애를 또 변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입생으로 들어왔다가 1년 지나면 2학년 되잖아요. 2학년으로 올려주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갱신 추가, 삭제, 변경 뭐 이런 것들이 다 DBMS 내에서 진행이 됩니다. 왜? 냉장고가 다 알죠? 요새 지능화된 냉장고는 어떤 게 필요합니다까지 얘기해 줍니다. 그런 거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음식을 뭘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게 검색이다고 뭐 여러분들 보셔도 되고. 자, 그게 이제 DBMS의 기능이었어요. 자, 그 다음이 응용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응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뭔가 냉장고에 있는 내용물을 가지고 꺼내서 내가 그걸 활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DBMS 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나 밖에서 DBMS랑 연동해서 이게 사람이 꺼내는 게 아니죠. 예,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쓰고 있는 그 와이셋 같은 경우도 밖에 프로그램이 안에는
DBMS가 있지만 그걸 짜는 범용 프로그램이 꺼내고 따르고 뭐 이런 기능 등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을 컵에다 따라서 사실 마실 때는 이렇게 애한테 마셔줄 때는 이런 기능은 사용자의 니드에 따라 되게 다양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 있게 돼요. 밖에 프로그램으로 짜게 됩니다. 그래서 DBMS는 프로그램의 집합이지만 이거는 제품으로 만들어진 거라 내가 그걸 사와서 내 집에서 필요한 방식으로 추가 코딩을 해서 데이터를 꺼내오고 이런 게 응용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은 범용 프로그램으로 짜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렇게 요게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대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학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학사 프로그램에 DB 저장하고 이 냉장고면 냉장고로부터 웹 프로그램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게 만드는 요 웹 프로그램은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왜? DBMS랑 상관이 없어요. 꺼내오고 넣고 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 일단 들어가고 나서는 DBMS와 관할하지만, 그래서 요 구분점을 아셔야 되고요. 모든 DBMS는 응용 프로그램이 붙어서 한다.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에 있는 앱들도 다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그 앱이 저장돼 있는 저 클라우드 어딘가에 DBMS가 있고, 그러니까 아이폰 튠즈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 다 DBMS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PC에 다운로드 받은 앱, 얘가 다 응용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란 요거 중요합니다. 지금 용어들이 다 새로 정의하는 거라. 자, 아까랑 유사한 거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하고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란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이 네 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요거 정의 잘 하세요. 그래서 수강 신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러면 우리가 수강 신청 연대에서 쓰는 오라클이 DBMS고요. 그 다음에 연대에서 정의한 수강 신청하는 테이블들 스키마, 그거는 DBMS랑은 별도예요. 우리가 그걸 정의해서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는 실제 데이터죠. 홍길동 뭐 학생들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수강 신청을 하는 프로그램, 요 네 개의 요소가 반드시 있으면 이걸 같이 써서 구성 요소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성해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물이다 그러면 데이터를 물로 해석을 하면 이해가 여러분들이 빠를 것 같아서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예요, 연대에. 그럼 그거를 정형으로 담는 물을 담는 통이 연대가 정의를 해야 될 거고, 그 통을 신선하게 관리하는 DBMS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편리하게 접속해서 쓰는 인터넷 프로그램이죠. 예. 요 네 가지 요소가 지원됐을 때 그거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게 네 개가 꼭 있어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뭐 뭔가 창업을 한다 뭐 이러면 이 네 개를 다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요새 너무 편해져서. 시험에 요거 맨날 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렵다 그러면 냉장고랑 물이랑 물병이랑 마시는 거, 애기 마시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게 네 개가 시스템이에요. 예, 이해되셨죠?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보면 하드웨어가 뭐죠? 하드웨어가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다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모니터, 키보드 뭐 이런 것들, 겉으로 보이는 게 여러분들이 PC에서 보는 요게 하드웨어고요. 본체 안에 이렇게 CPU 또는 메모리, 디스크죠, 이게.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뭐 보고 이게 뭡니까 질문하는 퀴즈는 안 낼 거예요. 그거 내지 마세요. 어쨌거나 하드웨어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만질 수 있는 거가 다 하드웨어죠. 그죠?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소프트웨어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거다. 컴퓨터 시스템을 여기서 컴퓨터 시스템이란 아까 하드웨어들이죠. 조금 전에 봤던 그들을 제어하고 작동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여러분들이 아레아도 소프트웨어죠. 왜? 컴퓨터에서 아레아로 출력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서도 만들고. 그래서 예, 그거가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좀 더 정의를 해보면 하드웨어, 컴퓨터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 얘도 소프트웨어인데 컴퓨터 하드웨어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을 시스템 소프트웨어라 그러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운영체계죠. OS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윈도우, 그러면 그게 운영체계예요. 안드로이드 뭐예요? 안드로이드도 운영체계죠. 요 스마트폰을 운영하는, 스마트폰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직접적으로. 반면에 응용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어떤 문서 작업을 할래, 또 인터넷 검색을 할래, 어떤 목적이죠. 목적을 가지고 사용자가 쓰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인데 얘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구동합니다. 요렇게. 그죠? 직접 하드웨어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하드웨어를 작동시킬 수 있다. 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게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지금. 물론 뭐 OS 빼고요. 예, OS 빼고 나머지는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OS는 요게 이제 요런 차이를 이해하셔야 IT를 이해하십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가 뭐가 다르고 그들을 총칭해서 소프트웨어라고 부른다. 되셨죠? 자, 요거 구별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텀으로 갑니다. 알고리즘. 알고리즘이 뭐 이제 아셔야 돼요. 알고리즘. 이제 알고리즘 세상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어떤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한, 이제 잘못됐네요. 예, 스펠링이. 풀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말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술할 때 명령어들의 순서를 의미한다. 출력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냐,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고 출력을 하냐, 뭐 이런 순서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서, 절차나 방법을 의미하는 단어임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 그러면 절차나 방법입니다. 순서. 그게 알고리즘이고, 요 알고리즘의 어원은요, 알콰리즘이, 예, 이런 사람의 요 알콰리즘이가 어원이래요. 이건 뭐 외우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요. 예, 그래서 뭐 그 당시 780년 뭐 그때부터 이제 어원이 돼서 아리스메틱이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알고리즘이 나오고, 예, 요 단계로 만들어진 어원인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절차, 순서, 그리고 그거로 통한 방법이죠. 방법은 순서잖아요. 우리가 왜 이게 순서냐, 이거예요. 옛날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이거는 데라비스랑 아까 전에랑 다른 건데, 이건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나요? 네, 일단 제일 쉬운 게 문을 연다. 문을 열지 않고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지 못하죠. 그러니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야 되고 코끼리를 넣고 닫아야죠. 예, 요게 알고리즘이에요. 가장 쉬운. 예,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문을 안 열고 넣을 수는 없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순서적인 제약 조건이 있다. 뭐 이런 게 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거의 여기 다 얘기할 건 없는데, 결국은 알고리즘은 절차, 순서인데 중요한 게 뭐냐? 요거예요. 중요한 거는 효율성입니다. 동일한 문제를 풀 때 여러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알고리즘 중에 가장 쉬운 문제를 선택해서 풀어야죠. 효율적인,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시간이 빠른 거. 그죠?
오차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거를 이런 말 해도 되나요? 하여튼 예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알고리즘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앞으로 아셔야 되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코딩은 알고리즘은 좀 생각적, 형이상학적인 얘기. 머릿속에서 순서와 방법을 찾으면 그게 알고리즘이죠. 내가 오늘 집에 가는 방법. 비가 와서 지하철을 탈 거야. 이것도 나의 알고리즘이에요. 집에 가는 알고리즘, 방법. 그죠? 근데 그거를 이 머릿속에 있는 절차나 방법, 절차적인 방법이죠. 그거를 실제로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작업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딩을 하려면 먼저 알고리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절차가 나오고 개념적으로 나온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왜 알고리즘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컴퓨터 못해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냥 순서만 정하면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그 중에서 A 방법, B 방법, C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게 찾겠지.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거를 컴퓨터가 하게 하려면,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아는 언어로 여러분의 알고리즘을 표현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작업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코딩. 그래서 그거의 결과물이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새로운 컴퓨터를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걸 만들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고요. 나는 맥에서 도는 앱 하나 만들 거야. 그럼 응용 프로그램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컴퓨터 작업의 흐름에 따라 프로그램 명령문을 순서적으로 나열하는 게 코딩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프로그램 언어가 자바, 이제는 파이썬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과학과 학생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이 알고리즘 만들고 코딩해서 얼마나 빠르냐 뭐 이런 것들이 하는 게 컴퓨터 과학과 하는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일이고요. 대부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되지만 응용 프로그램도 개발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자바까지는 아니어도 요건 하셔야 돼요. 파이썬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하시면 좋아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옛날에는 언어가 복잡해서 C라는 언어 쓸 때는 진짜 그 포인터 이해 못 해가지고 되게 어려움을 많이 탔고요. 자바도 좀 어렵습니다. 나름 어려워요. 근데 파이썬은 이제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료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는 한번 공격해 보셔도 특히 저학년 학생들일수록 방학 때 쉬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요새 되게 많아요. 정부에서 공짜로 해주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의지만 있으면 배울 수 있는 환경은 되게 많습니다. 혹시 모르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하여튼 이제는 여러분들 2020년 대학생은 파이썬으로 데이터 코딩 정도, 여러분 복잡한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파이썬으로 복잡한 것도 할 수 있지만 작은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고민해 보시는 게 요 과목을 듣고 여러분들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CPU, 아까 잠깐 봤던 거, 메모리, 그 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 디스크. 데이터는 어디 있나요? 데이터는 디스크에 저장이 돼 있고요. 근데 여기서 처리는 못해요. 저장만 돼 있어요. 저장만 돼 있는 거를 이게 메모리로 올라와서 CPU에서만 가공이 됩니다. 가공된 걸 다시 메모리로 넣어서 디스크에 저장하죠. 그래서 이거를 메모리와 CPU를 사람의 머리라고 보면 디스크는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거니까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책에서 정보를 얻어서 머릿속으로 소화한 다음에 나만의 정보를 책으로 쓴다 뭐 이런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고 데이터가 처리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는 저장은 디스크에 되고 처리는 CPU에서 되고, 요새 메모리가
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디스크가 자꾸 나빠지니까 메모리가 영구 저장시가 될 수도 있어요. 돈 많이 주면 USB 뭐 이런 거. 그 이제 그 디스크 옛날처럼 기계적 디스크는 아니지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디스크는 많은 양의 요 정형 데이터, 모든 데이터는 디스크에 저장을 합니다. 왜요? 왜요? 싸서요. 저장 단가가 쌉니다. 메모리가 비싸고요. CPU에 저장하는 거 더 비싸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장하려면 그 비휘발성이에요. 비휘발성이 뭐예요? 날아가지 않아야죠. 그죠?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예, 기본적으로 싼 메모리는요, 요새 전기 끊으면 날아갑니다. 이 CPU와 메모리는 전기가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C를 끄면 날아가요. 휘발성으로. 이게 전기 코드를 빼면. 그래서 모든 정보가, 여기 있는 정보들이 다 리셋이 됩니다. 리셋. 잃어버려요. 요새 소프트웨어 좋아서 약간은 복구해 주지만 항상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애가 전기 코드를 확 뽑아버리면 네, 여러분들 작업한 게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비휘발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작업하면 디스크에 쓰라 그러죠. 그렇죠? 전기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뭐 지금 안 써도 복구는 해줍니다. 하도 요새 소프트웨어가 좋아서. 그래서 하여튼 이건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하드디스크에 왜 저장하냐? 이게 비휘발성이니까 이게 저가 저장을 안 해도 이게 번개불이 나면요, 전기가 끊어져요. 가끔. 물론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거의 요새 없지만 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번개불 하나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뭐 아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중에 돈을 보내야 돼요. 계좌 이체. 근데 이체하는 순간에 번개불이 일어나 가지고 메모리에 있는 정보가 날아가요. 그럼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정보 시스템에선. 그래서 일단 디스크에 쓰고 그 위에 DBMS로 막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막는데요. 그래서 디스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비휘발성이니까. 디스크는 빅데이터 가서도요, 클라우드 가서도 디스크 엄청 지금 아직은 쓰고 있습니다. 왜? 비용이 싸요. 그래서 미래에는 없어질지 모르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질문이 나온 엑셀 파일을 연산하는 법, PC에서. 자, 요거 보면, 요거 빨간 줄 있죠? 요 빨간 줄 밑에는 비휘발성입니다. 비휘발성, 위는 휘발성이에요. 휘발성이란 전기 코드를 빼거나, 온 코드를 빼버리면, PC를 끄면, 현재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다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현재 아직 PC를 안 켰어요. 그럼 하드디스크에 지금 저장된 셀 2번은 아무것도 저장 안 됐고, 요게 셀이라는 게 그 엑셀의 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엑셀 셀 모르시면 예, 안 되십니다. 여러분들 정보화 사회에 사시는 분이 엑셀 한번 안 열어봤다? 예,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요. 예, 이제는 거기에 친숙해지셔야 되고요. 자, 엑셀은 테이블 같은 거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셀 기반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셀 4번이 32, 셀 6이 21 담고 있고 셀 2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엑셀 파일을 열어요. 연단 뜻은, 죄송합니다. 연단 뜻은 연산 요청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셀 2하고 셀 2의 값을 셀 4와 셀 6을 더한 값을 넣고 싶어요. 그리고 셀 4를 0으로 하고 싶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UI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요. 그러면 그때 디스크를 읽습니다. 셀 4하고 6을 읽어서 읽기를 하면 이제 읽기 요청이 간 거죠. 요청. OS한테. 그럼 그거를 디스크에서 주게 되고 읽기 결과가 지금 셀 4하고 6이 32, 21이야. 그러니까 이게 복제돼서 디스크는 그대로 그 값이 있고요. 메모리에 요 값이 복제돼서 올라갑니다. 그럼 메모리에서 연산이 안 되니까 이 값이 그대로 또 CPU까지 올라가요. 연산자, 요 인텔 프로세서에. 그럼 여기서 4하고 6이 더해져서 32하고 21이 더해서 셀 2에 53을 저장할래 까지 연산이 끝납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아직은 메모리에 있는 거죠. 그거를 결과를 디스크에 쓰기 위해서 메모리를 다시 올려서 셀 2는 53, 셀 4는 0이야. 이 값으로 업데이트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하기 전에 만약에 컴퓨터가 다운됐어요. 막 저장하려는 순간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앞에 있었던 일은 없던 일로 그냥 원래대로 남습니다. 네. 왜? 휘발성이니까. 누가 손해봐요? 손해볼 사람 없어요. 내가 컴퓨터가 다운된 걸 알고 들어가서 보면 아, 이전 값으로 돼 있네? 문제 없죠. 다시 하면 되죠. 다시 하면 다시 요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해서 영구 저장을 여러분 저장을 누르면 영구 저장이 되고 그때 디스크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저장이 된 이후에 컴퓨터 다운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드디스크는 비휘발성이라 그대로 최근 저장된 값이 남습니다. 이게 디스크를 쓰는 이유예요. 싼 가격에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컴퓨터 다운되더라도 문제가 없더라. 자, 이게 이제 디스크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그 위에 이제 우리 PC에도 디스크가 있고 대형 컴퓨터 하드 엄청나게 큰데도 디스크가 다 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들이 이제 디스크 위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시간에 배운 거죠. 정형 데이터는 미니월드가 있다예요. 미니월드가 뭐냐? 정형 데이터는 특정 목적으로 설계가 된 거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의 수강 신청 시스템 데이터 그러면 수강 신청을 위해서 그 작업을 위해서 여기죠. 그 작업 특정 목적을 위해서니까 어디 갔죠? 특정 요거죠. 연세대학교의 수강 신청을 위해서 설계되고 구현됐다. 뭐예요? 마이레지죠. 마이레지가 포함된 수강 신청 수강 신청 데이터들이 물이라면 마이레지나 여러분들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그거를 스키마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때 미니월드는 연세대학교예요. 그죠? 작은 월드가 있다. 항상 정형 데이터를 설계할 때는 목표 타겟이 되는 미니월드가 있게 됩니다. 고려대학교의 수강신청 시스템 거기에 학칙에 맞게 설계를 하게 되고요. 우리은행의 고객관리, 우리은행의 시스템에 맞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 미니월드예요. 그래서 미니월드가 항상 있고 정형 관계형 DB는 운영계에서 쓰이려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운영계 시스템이 도는 미니월드의 룰을 그대로 반영해야 됩니다. 스키마에. 그래서 미니월드가 있다. 정형 데이터는 미니월드가 있다. 그리고 특정 목적에 설계됐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미니월드는 그 DB가 운영계로서 돌아갈 DB, OLTP가 그죠? 운영계 안에는 DB가 꼭 있고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한 DBMS죠. 예, 냉장고가 DBMS. 이건 다 설명했고요. 자, 여기서 아날로지죠. 유사성.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뭐라고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들이죠. 그 소프트웨어가 모인 게 DBMS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소프트웨어예요. 그죠? 그러면 운영체계는 아까 뭐였죠? 컴퓨터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의 집합이에요. 얘도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목적이 다르죠. 운영체계는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거고 DBMS는 데이터, 스키마,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니까 목적은 다르지만 두 개가 다 그거를 위한 소프트웨어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기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 여기 들어가시면 예, 아까 본 거죠. 요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예요. 테이블의 헤더 그런 게들을 여러 개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꺼내온 거를 어디다 쓸 거냐 여러분들 앱 이런 것들이 다 응용 프로그램이죠. 그 웹페이지의 웹 프로그램 이런 것도 다 그 응용 프로그램이고요. 예,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새 그 뭐죠? 새로 나온 냉장고나 뭐 이런 거 보면 거기에 내용물들 다 이렇게 밖에 보여줘요. 밖에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되는 프로그램이 응용 프로그램이고 그 안에 작은 DBMS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DB 시스템이에요. 작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새 계속 그 작은 데 다 들어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은 따르기, 마시기 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하는 거를 알고리즘, 뭔가 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알고리즘을 표현한 소프트웨어죠. 그죠? 코딩을 한 거니까. 그래서 따르는 절차, 마시는 절차 뭐 이런 것들이 다 절차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지고 그거를 특정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DBMS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 데이터를 가져가거나 내 데이터에 넣는 내 밖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DBMS가 관리하는 데이터를 응용하는 프로그램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총칭해서 응용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네 가지가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이것들을 담는 스키마, 학생 것, 책, 아까 수업 이런 것들이 다 다른 특성을 정형으로 담는 거. 그럼 그거 담겨져 있는 애를 관리하는 DBMS. 그다음에 여기서 이걸 꺼내서 활용하는, 응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그래서 이 네 개라고 그랬죠. 아까 시간에. 자, 됐나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요보 씨가 되게 조용하네요. 다들 듣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좀 아까 없었던 거 얘기할게요. 아까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용자군이 데이터베이스 설계자예요. 설계자. 누구냐? 스키마를 설계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뭐예요? 물을 담을 용기를 설계하는, 만드는 사람이다. 여기 보이죠? 우리가 컵이나 물을 담는 용기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화로에 구우면 이제 물을 담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요 작업을 하는 사람이 DB 설계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DB가 미니 도메인이죠. 연세대학교의 수강시청 시스템에 요 그릇이 쓰일 거야. 그럼 마일리지를 이렇게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필드로 넣어야 되고 그걸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요 구조를 만들고 그거를 구워서 DBMS한테 정의하는 거죠. DBMS를 이용해서. 그래서 DB 설계자, 이 누구냐? 컴퓨터 과학과나 이게 아마 산업공학에서도 배우고요. 경영학과에서 배우는데 이제는 앞으로 다 배울 거예요. 여러분도 잠깐 봅니다. 잠깐 봐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정의나 구조를 정의하고 이렇게 되고 요게 실제로는 요게 ERD라 그래요. Entity Relationship Diagram. 이따가 잠깐 뵈는데 요게 구조예요. 데이터베이스 설계자입니다. 요게 박스가 하나의 테이블이고요. 박스가 요렇게가 한 테이블, 요렇게가 한 테이블, 요렇게가 한 테이블, 얘들도 테이블. 그럼 테이블의 모임이 관계형 DB니까 요게 청사진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거예요. 좀 이따가. 자, 잠깐만. 하여튼 요거 잠깐 볼 거고요. DB 설계자. 그 다음에 시스템 분석가와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 시스템 분석가는 사용자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해서 어떤 메뉴들을 만들 거냐. 여러분 수강 신청할 때 뭐뭐 입력하고 뭐뭐 아웃풋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설계하는 거죠. 화면 설계자. 그런 사람들. 그러면 그게 이제 마일리지 어디다 입력하고 이런 거 설계하는 사람이고요. 그 설계된 거를 실제로 코딩하는 사람을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시스템 분석가는 또 하나 수강 신청할 때 막 몰리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분석 몰리는 걸 좀 적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이 DBMS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너라고 그러는데 DBA라고 그래요.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DBA도 거의 일반 용어입니다. 그래서 DBMS, DBA 구별을 아셔야 되고 DBA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사용 허가, OS 관리자도 있어요. OS 어드미너도 있듯이 DB도 어드미너가 있고요. DB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성능을 관리하는 어떤 지리가
렉이 걸린다 그러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답이 안 나와. 그럼 뭐예요? 성능이 나쁜 거예요, DBMS가. 그럼 그걸 들어가서 이렇게 청소해 줘야 돼요. DB를 오래 쓰면 먼지들이 막 쌓입니다. 그럼 그거를 청소해야만, 냉장고 청소하듯이 오염이 잘 되니까 냉장고 청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DBA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냉장고 꺼내가면 안 되잖아요. 보안 관리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이 DBA가 하는 일입니다. 내 데이터를 누군가 훔쳐가지 못하게. 그래서 DBA다. 성능 감시와 보안 관리 뭐 이런 걸 총체적으로 하는 사람이 DBA.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브 엔드 유저, 이거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에요. DB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 수강시청 시스템 들어오래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된 응용 프로그램, 누군가가 응용 프로그램 만들었죠. 아까 여기서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가, 이 시스템 분석가가 메뉴가 뭐뭐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거에 따라서 코딩해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거를 실제로 쓰는 사람이 누구냐? 일반 사용자죠. 여러분들이 수강시청 할 때 수강시청 시스템 메뉴를 쓰잖아요. 앱에서 여러분들이 쓰죠. 일반 사용자가 DBMS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호텔 예약하는 사람들, 여행사에 예약하는 이 사람들도 IT 기술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다 뭐 넣고 여기다 뭐 넣고 요 메뉴 누르면 이런 답이 나와. 이 정도가 익숙해져서 쓰는 사람들, 일반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나이브, 요 은행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군은 설계자, 그죠? 그 다음에 시스템 분석가,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 그 다음에 DBA,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 이게 똑같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전체를 사용하는 군이에요. 그래서 이게 능력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들한테 다 맞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쓰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용어 정의를 아시는 게 좋고요. 이게 정형이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용어 중에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꺼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잠깐 그 히스토리를 볼게요. 히스토리. 60년대부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요 정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70년대에 나옵니다. 70년대 정확히 말하면 말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건 너무 오래된 고대사라 이건 모르셔도 되고요. 70년대 요 정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나오면서 80년대에 거의 융성을 합니다. 이때는 언제냐? 이때는 다 뭐냐면은 OLTP죠. 운영계만 한 거예요. 운영계. 그죠? 왜? 이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매일매일 작업만 하는 게 힘들었지 분석을 하려고 그랬겠어요? 예, 그래서 80년대까지는 90년대 중반까지 엄밀히 얘기하면 OLTP와 운영계를 요 정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관계형 DB죠. 관계형 DB로 기술이 개발됐다. 근데 90년대 중반부터 사실은 분석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보면 70년대까지는 이게 70년대 IBM 컴퓨터예요. 그래서 DBMS가 없어요. 그냥 파일하고 그걸 처리하는 CPU 이게 다였고요. 디스크 자체가 70년대 나옵니다. 70년대. 그래서 70년대 나와서 79년에 OLTP 시스템이 처음 나와요. 그때 오라클 나오고 관계형 DB가 나오면서 이때가 이제 SQL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아셔야 돼요. Structured Query Language. 그래서 4세대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그때 생깁니다. 이거 왜 4세대냐면 최신의 절차가 없는 그런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세대가 뭐예요? 3세대가 여러분들이 아는 자바, 파이썬 이게 다 절차를 표현하는 거죠. 데이터의 알고리즘을 표현하려면 절차를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까지가 3세대고요. 4세대는 내가 원하는 것만 표현해. 지리 언어 같은 거죠. 그럼 그거를 답을 주는 방법, 절차는 누가 알아요? DBMS가 압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4세대라 그래요. 근데 뭐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는 안 될 거고요. 근데 요거 중요해요. SQL,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 이거는 정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디폴트 정확한 용어입니다. 자, 질문이 몇 개 들어왔네요. 그새 또 예. 설계자는 스키마를 설계하고 시스템 분석가는 그걸 아니요. 설계자는 저장 스키마를 설계하는 거고요. 시스템 분석가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구조로 만들어요. 이건 DB랑 달라요.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시스템 분석가는 여러분들 UI에 보이는 메뉴가 뭐뭐 필요하고 어떤 절차로 이 메뉴들하고 입력을 받아야 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프로그램 개발하는 시스템이에요. 요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또 질문. 트랜잭션이, 트랜잭션 거래죠, 거래. 단순히 거래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란 거래가 일어났냐, 사실적인 얘기고요. DB에서 바라보면 write, 거래가 일어났고 그 사실을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면 이마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 맥주를 샀어요. 맥주 하나를 사든 여러 개 사든 그거를 비자 카드로 긁었잖아요. 그럼 긁기 전까지는 트랜잭션이 아니에요.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긁었어요. 그럼 그게 트랜잭션이죠. 거래가 일어난 거니까. 근데 그게 메모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완벽하게 거래가 일어난 사실을 그냥 저장하는 게 트랜잭션이다. 그걸 구별하는. 그래서 DB에서는 트랜잭션이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씁니다. write죠, write. 트랜잭션은 DB의 업데이트를 반영하는 작업이냐 아니냐. 그래서 OLTP 그러면 온라인에 트랜잭션을 반영한다 안 한다 그런 의미예요. 거래를. 이것도 아까 잠깐 얘기한 엑셀 예제랑 비슷해요. 우리가 좀 이따가 더 보는데요. 메모리 상에서 날아가면 저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거래가 일어났는데. 그럼 큰일 나죠. 그래서 DB 쪽은 이 트랜잭션을 되게 강조해서 보완 조치가 있게 됩니다. 그건 좀 이따 더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쉽게 트랜잭션은 거래고 그게 한번 일어나면 죽었다 깨어나도 사실로 남아야 된다. 번개가 쳐도 디스크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보장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블로그, 이거 소프트웨어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원래는 그러니까 어딘가에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아니라 워드든 PPT든 자기가 중간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의성을 제공한 거지. 그건 PC에서 그러는 거고, 큰 컴퓨터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따르게 해야 됩니다. 큰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여러분들 공간에 저장한 게 아니라 PC에 다른 데서 저장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PC로만 자꾸 기억하지 마시고 큰 서버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자, 그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블로기는 일단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컴퓨터 가면. 자, DB는 큰 컴퓨터에 있죠. PC에 있는 게 아니죠. 물론 뭐 PC용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 얘기하는 거는 엄청나게 큰 컴퓨터에서 트랜잭션, 엄청나게 큰 컴퓨터에서 휘발성, 비휘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자, 다시 원래로 돌아갈게요. 자, 우리 79년에 나왔고 80년대에 개인 컴퓨터가 나옵니다. 애플 나오면서. 그래서 개인 컴퓨터 나오고 MIS 나오고 그 다음이 이제 요 때까지가 정보 운영계예요. 프론트 오피스 운영계, OLTP, 그죠? 여기 OLTP 나오죠. 이게 다 매일매일의 업무를 전산화한 거예요. 이게 생기면서 정보화 시스템 넘어간 거죠. 완벽하게 이 OLTP가 모든 사회에 깔린 게 정보화 시스템, 정보화 사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0년대부터는 뭐가 발전해요? 네트워크가 발전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다 네트워크가 발전한 거예요. 그 핸드폰 기술, 그다음 네트워킹 기술, 여러분들 웹, 뭐 이런 것들이 다 90년대에 나온 거고, 그게 초고속망, 그죠? 하이스피드. 우리나라가 정보화 사회가 강국이 된 게 요때예요. 그래서 요때 요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이 엄청 발전하면서 각각 아이솔레이트 돼 있던 데이터베이스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이렇게 오라클 같이 정형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2장입니다. 2장.